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노선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가 지하화를 대안으로 결정하고 기본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조만간 정부 부처 간의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경전선 복선화와 조기 착공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역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 국토교통부는 문제의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 설계를 마쳤습니다. 계획대로 오는 2030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받는 게 중요해 순천시는 정부 설득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성보다는 정책적 분야와 국가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있고요. 노선 지하화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경전선 복선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순천 구간을 단선으로 계획한 것은 지역 차별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물류나 여객 등을 고려할 때 복선화가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또 다음 달 개통하는 목포 보성 간 철도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성 순천 구간에 대한 공사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목포 보성 구간이 최신 전철화 설비가 구축되어 오는 9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전기 열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또 전철화 사업이 완료된 이후 기존 철로 구간을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체육과 문화와 역사의 공간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의 전환들을 요구하는 거고.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 홍보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지역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지역 산업구조 특성상 하청 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는데요. 반면 올해까지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여수산단의 기업들은 큰 악재를 만났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한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으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고 또 노동자를 향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노동계는 원청과의 교섭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제철 비정규직 충남지부가 불법 노동자 파견과 교섭권 청구와 관련해 진짜 사장이 나서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공감한 순천지회도 상경시위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당진 BJ는 지금 현재 선도트로 국회, 그다음에 대검찰청 투쟁 계획을 현재 잡고 있고요. 그것은 당진의 계획만 아니라 순천 저희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경영 악화를 걷고 있는 산단 기업들은 내부 악재까지 만났단 반응입니다. 특히 여수산단의 경우 연말까지 NCC 설비 감축이 필요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 전부터 하청업체의 파업과 소송전이 벌어질까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이 다 날아가야 된다는 건데 고용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되겠느냐. 근로의 어떤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뭔가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한 원청의 하청업체는 수십 곳인데 실제로 각각 교섭이 가능한 건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교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또 부족한 부분, 또 문제점이 나와야 될 거는 이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어렵게 넘은 노란봉투법. 각 기업체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뚜렷이 나눠지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주최한 풍력발전 공청회에서 공무원과 주민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과했습니다. 김문수 순천갑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책임자 징계 요청,
민주적 리더십과 소통 그리고 자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양엽 순천을 의원도 전날 의회 공식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에 대해 송구한 입장이라며 충분한 논의로 상호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1인 식사가 가능한 혼밥 식당들을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지역 대표 먹거리인 게장정식과 갈치조림 등을 1인분씩 제공할 수 있는 업소를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선정된 업소를 시 홈페이지와 여수관광 통합 앱 등을 통해 홍보하고 1인 식탁 보급 사업 추진 시 우선 혜택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2박 3일간 광주와 전남북을 차례로 도는 일정인데요. 사면 직후인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민주당의 일부 비판적인 견제가 따랐습니다. 조 원장은 광주 전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달라고 응수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난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부산, 양산, 김해를 거쳐 광주에 왔습니다. 국립 5.18 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차례로 둘러보고 박관현, 문재학, 이한열 열사 등의 묘소도 참배했습니다. 지나는 길에 전두환 비석은 꼭 밟고 갔습니다. 윤석열의 임명도 이렇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옥현진 대주교와 황광우 작가 등 사면을 위해 힘써준 분들을 만나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히 와서 직접 인사드려야겠다 마음 먹고 왔습니다. 하지만 조 원장의 호남 방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성급하면 실패한다.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개선장구처럼 보이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는 등 경계심 섞인 조언과 당부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나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걱정한 걸로도 읽힙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합당이냐 건전한 경쟁이냐를 묻기 전에 광주 전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질문해달라고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역 정치, 지역 주민의 삶 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어떤 게 필요하지 그 질문을 먼저 하고 그 질문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만 있는 게 좋은가, 조국혁신당도 있는 게 좋은가를 묻는 이런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심판받을 세력에게 광역단체장 자리 하나도 내줘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민주당과 연대할 수도 경쟁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북을 순회하는 조 원장은 광주에 이어 둘째 날엔 담양을 방문합니다. 담양은 조국혁신당이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 농어촌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때 전남도가 도서산간 등 소비 쿠폰 사용처가 불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사용처를 추가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기존 14곳에서 141곳으로 늘었고 로컬푸드 직매장도 기존 3곳에서 37곳으로 사용처가 확대됐습니다. 전남농협본부와 전남드래곤즈가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남농협은 오늘 전남드래곤즈 클럽하우스에서 마련한 행복미 밥차 행사에서 영양밥 샌드, 식혜 등 200인분의 간편식을 등교하는 유소년 선수들과 선수단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남농협은 또 전남의 고품질 쌀 500kg을 드래곤즈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로 지원했습니다. 무안의 한 퇴비 공장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오히려 또 다른 악취의 예고장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요. 서일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990년대 문을 연 무안의 한 퇴비 공장.
오전 내내 쓰레기 차량들이 바쁘게 공장을 오갑니다. 이곳 업체에서는 매일 목포에서 발생하는 30여 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 업체는 인근 주민들과 악취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업체는 폐기물과 톱밥을 혼합해 한 달간 발효하는 재래식 공법을 사용하는데 주민들은 시설 노후화로 악취 저감 기능이 약화돼 피해가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한 새벽에 많이 나요. 새벽에 나고 저녁 늦은 시간. 그리고 좀 뭐 하면은 저녁 시간에도 나와요. 안 나겠다 하고 문 열어놓고 뭐 식사라도 하려고 하면 냄새가 딱 들어와버리고 하면. 이런 가운데 최근 업체 측이 시설 현대화를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축 허가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업체 측은 주민공청회는 물론 타 지역에 있는 유사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 현대화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완벽한 감압시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 한 80에서 90% 정도 악취가 저감되리라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지금의 피해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혐오시설을 만들겠다는 업체 측을 신뢰할 수 없다며 투쟁위까지 결성했습니다. 실제 해당 기업은 악취 관련 법적 기준을 위반해 지난 7월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고 앞서 지난 2022년 적발된 불법 증축건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99톤 바이오 시설을 했는데 행정 권력의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99톤 첫 허가는 어렵지만 나중에 300톤, 400톤 확장하는 금방 돼야 거거든요. 또 업체 인근 3개 마을 가운데 민원을 제기해온 일부 주민들은 공식 주민 설명회 관련 연락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지자체도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추가 강화를 해가지고 무안군은 현 불법 건축물의 철거 명령 이행 없이는 원칙적으로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허가가 불가능하다며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맡을 수 있는 지역 모자의료센터 10곳을 선정한 가운데 전남에선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은 향후 당직 전문의 채용 등을 위해 올해 넉 달 동안 각 1억 5천만 원, 내년부터는 연간 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병원은 또 야간에도 임신부가 안전하게 분만하고 산모와 아기가 한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을 갖추는 등 24시간 전문 진료를 수행합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23도에서 25도, 한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폭염특보와 함께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수에서 30대 남성이 집을 나간 뒤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의 소유 차량은 지난 22일 구례군 문청면의 한 마을에서 발견됐으며 현재 구례경찰서와 공조로 남성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지난 4일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온열 질환 환자 수가 어제까지 322명, 그중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환자 발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명 감소한 것으로 사망자도 1명 줄었습니다.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올해 온열 질환자 3,815명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1.26배 늘어난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